그래갖고. 그러니까 6시까지 계속 수업이다 학교에서. 아침 9시부터 수업 들어오면 6시 전까지 계속 수업이야. 5시에 수업 끝나는 그런 때. 자, 처음에 한번 1문단 보세요. 지뢰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해서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솔직히 지뢰 원리 정도 다 알고 있잖아. 병따개 같은 거 써보지 않아도 병따개 원리는 알잖아. 우리가. 요새 병따개 거의 쓸 일이 없잖아 사실. 그치? 다 돌리는 걸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병따개가 있긴 있어도 사실 뭐 딴 일이 있어야지. 맥주도 요새 팩트로 나오고, 그치? 사연 네가 좋아하는 맥주도 팩트로 나오잖아. 그치? 심지어 소주도 그냥 돌리는 걸 나오니까 진짜 쓸 일이 없네요. 자, 지렛대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달리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멀수록 힘점에 작용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원래 지뢰가 그런 원리니까요. 그래서 지뢰의 원리는 돌림의 개념이 숨어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돌림임을 얘기하고자 해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돌림임을 얘기하기 전에 그걸 이용하고 있는 지뢰의 원리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1문단이 아닙니다. 1문단 따기 전에 안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해주냐에 따라서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를 뉴턴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단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있죠. 이렇게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가해준 힘의 크기, 이렇게 가해준 힘의 크기 자체를 곱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돌림힘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단위로 뭐라고 얘기한다? N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돌림힘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회전축에서 어떤 x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해준 힘의 크기가 뭔지를 알아야지 돌림힘의 크기 자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세 번째죠.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을 볼 때 돌림힘 자체가 하나 있고, 그걸 뭐 A라고 하고, 또 다른 돌림힘 자체가 하나 있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B라고 한다면 두 개의 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알짜 돌림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알짜 돌림힘이 있기 위해서는 돌림힘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이때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의 힘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이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아진다. 지뢰인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뢰의 회전 방향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 돌림힘을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얘가 1이 있어. 얘도 이런 방향으로 1이 있어. 그럼 뭐 한다고? 이런 방향으로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런 방향으로 1이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1이 있어. 그럼 시계가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로 봐도 되잖아. 그러면 서로 1, 1이니까 뭐 한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대로. 이걸 뭐라고 합니다?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 더. 이쪽으로 가는 게 2야.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1이야. 그러면 뭐야? 힘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반대로 얘가 1이고 얘가 2야. 그러면 똑같이 1이지만 뭐한 거야? 힘의 방향은 이쪽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플러스로 한다면 이건 플러스 1이고 이걸 마이너스로 뒤에 걸 한다면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잖아. 이거 그냥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잖아. 이건 굳이 제가 안 써도 실제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진짜 단순한 산수네. 자, 네 번째. 회전 속도에 변하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1을 주었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 돌림힘이 없다는 얘기는 모두 없다는 거야. 회전 속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네 번째 문단 시작할 때 이 얘기 나오잖아. 이렇게 알짜 돌림힘 자체가 존재할 수 있으면 그게 뭐한다? 회전 속도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 그럼 역으로 힘이 없다면 회전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돌고 있는 팽의 마찰력을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해서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은 영원히 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방향과 알짜 돌림힘을 가해서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 자체가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알짜 돌림힘의 크기, 알짜 돌림힘의 크기 얘하고 회전 각도 자체를 이렇게 곱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알짜 돌림힘이 이 자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줄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뭘 곱하는지만 잘 생각만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다섯 번째 문단 가정을 하나 하자. 마찰이 없는 여단의 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각은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 쪽에서 1m 정도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m의 힘으로 300N의 힘으로 밀고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 쪽에서 2m만큼 떨어진 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각각 200N의 힘으로 미는 상태에서 문이 90도 즉 0.5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의 해준일은 약 50 라디안 줄이다. 그래 여기서 50 라디안 줄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음단을 갖고 볼 때 각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00으로 밀었다고 하는데 1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300이라는 얘기잖아. 300n이 나온 거고 그 다음 돌리라는 거 자체가 200으로 했는데 2m 떨어지니까 얘는 400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실제로 뭐 할 거야? 얘는 이쪽 방향인데 얘는 이쪽 방향인 거잖아요. 반대 방향인 거니까 서로. 그러면 실제로는 뭐 아까 설명대로 보신다면 100자체의 값이 나오는데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겠지. 을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값의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왜 50 정도가 나온 거야? 실제로 이제 100에다가 마지막에 뭐 했어? 0.5 라디안을 들었다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0.5를 해주면 50이 나올 거니까 이 값은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만약에 값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을이 값 자체의 왼쪽이 아니라 똑같이 오른쪽에 했으면 이 값은 100이 아니라 얼마가 나왔는데 700이 나와야지. 그죠? 그런 거잖아요. 고만자 미규 이해돼? 이해돼? 값은 이쪽 방향이고 을은 값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둘을 하게 되면 100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산수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최근 그냥 나오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아까 일부러 이거 방향들을 다 미리 얘기해 준 거야. 세 번째 문장에서 같은 방향일 때와 반대 방향일 때 나오는 숫자 자체가
바뀔 거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서로 그냥 곱하면 되는데 반대 방향일 때는 차이가 생길 거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알짜 돌림힘이 물체의 돌리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물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됐습니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 제곱에 정비례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가 일정한 물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6문단에서 어쨌든 이 플러스는 양이라고 얘기한 거고 마이너스는 음이라고 얘기한 거, 이거 너무 뻔한 얘기고, 양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이렇게 회전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음일 때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회전 속도의 제곱을 정비라는 회전 속도의 제곱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회전 속도가 만약 1이면 제곱해봤자 뭐야? 그냥 2가 나오겠지. 2면 4가 나올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뭘 곱하는지를 좀 보고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자, 세 문제 이긴 한데 실제로 이거 5분 안에 못 풉니다. 어디서 좀 고민하기 때문에 이거 6분 좀 넘게 걸려요. 원래 제대로 푼다면. 일단 시간은 딱 이제 지금 봤으니까 5분에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 피곤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방학할지 잘못 사는 거지. 내일부터. 내일은 쉬어도 돼. 다음 주 토요일하고. 언제 다 풀어? 이 문제 맞았는데 이거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보면 되게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두 개가 보면 일단 설명드리면 알 거예요. 연결이. 자, 1분 뒤에 맞춰 볼게요.
자, 볼게요. 1번에 5, 2번에 2, 3번에 4 이렇게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질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도리임은 작용할 필요가 없죠. 물질 힘이 가해져야지 당연히 도리임도 작용하겠지. 그 다음 알짜 도리임이 0이라는 상태가 아까 평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0이 아니면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그렇죠. 어쨌든 이쪽 방향이거나 평형이 아니라면 어쨌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움직일 거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할 수 있다. 왜냐면 양의 힘도 있지만 음의 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나왔으니까. 그죠? 네 번째, 힘점에서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이 평형이 있다. 아까 평형이라는 게 결국은 두 개의 힘 자체가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0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게 맞죠. 근데 5번,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은 어떻게 2배가 돼? 그냥 회전 속도 자체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은 4배가 돼야지.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분명히 회전 속도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면 2는 4, 4가 나오니까 당연히 정답으로 5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2번, 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아까 우리가 100이라는 값으로 나왔죠. 그러면 고정값이잖아 100이라고. 그러니까 1번처럼 알짜 돌림의 크기는 어떻게 증가해? 그냥 100이라는 상태로 일정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럼 2번, 회전 운동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왜? 좌쪽으로 100 자체를 가졌고 계속 이쪽으로 이제 갈 거 아니야. 어쨌든 얘의 힘보다 얘가 클 거니까 을에서 갑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얘는 이쪽으로 밀어내고 얘는 이쪽으로 밀어낸다면 을 쪽에서 갑쪽으로 100쪽의 힘을 가게 될 거니까 회전 운동의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게 맞지. 왜? 아까 분명히 마지막 문제 때 양이 나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나와줬으니까 분명히.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양의 값을 가졌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게 정상적이지. 정답 2번. 세 번째, 어떻게 평형이야? 얘하고 힘이 다른데 똑같이 300, 300이거나 400, 400이 나와야지 0이 나와서 평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번도 정답이 아니지. 당연히 을의 힘이 더 컸으니까. 그럼 네 번째,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의 방향이 다르지. 얘는 오른쪽 방향인데 실제로는 왼쪽 방향으로 배기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니까 압의 뭐라고 해야 돼? 4번은 갑의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의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잘못됐잖아. 4번 선수는. 그래서 아까 이거 일부러 방향으로 알려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다 설명했는데. 그럼 5번,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300이잖아. 근데 을의 돌림힘은 400이니까 갑이 더 작다고 얘기했어야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겠죠. 3번 문제도 연결돼 있어. 봐봐. 3번에 보면 똑같은 얘기야. A가 0.5R이래. 시계 방향이래. 그냥 오른쪽 방향 생각해보는 거야. B는 R이라고 했으면 1이잖아. 얘가 더 큰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하고 완전 같은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0.5하고 똑같은 거, 이게 2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인데 이거 그대로 보면 결국은 이게 갑인 거고 이게 을인 거고 똑같은 상태니까 봐봐. 보기에서 분명히 뭐랬어? 현재 이원판은 시계 반방향으로 해동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A 자체가 이렇게 0.5가 되는 거고 B 자체가 이쪽으로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 문제 자체가 두 개가 똑같다고 완전히. 이해됐지? 왜 문제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니까. 소름 끼쳐. 정답 주기에서 노력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두 개가 제대로 알면 연결되는 문제야. 그럼 1번에 볼 때 두 개의 힘을 계속 가해준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왜?
아까 여기서도 100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결국은 양의 값이니까 증가하니까 당연히 얘도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같이 가는 거잖아. 그럼 2번. 만약에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해. 그러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왜? 가해준 힘을 모두 제거하는데 왜 회전 속도를 유지해? 아까 네 번째 문단에서 뭐 했어? 회전 속도 변화는 일을 해줬을 때만 일어난다. 힘을 제거하면 그냥 뭐 할 거야? 그 회전 속도 자체를 그냥 유지만 할 거야. 변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처럼 가해준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 회전 속도를 이 상태로만 그냥 유지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번도 정답 아니지. 변화가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힘 자체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거지. 왼쪽으로. 세 번째, A의 가해준 힘만을 제거하면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냥 0.5를 없애면 1쪽이니까 이렇게 된 게 뭐 할 거야? 이 정도까지 더 증가하겠지. 왼쪽으로 하는 하늘보다 더 길어질 거 아니야. 시계 반대방의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네 번째, A의 가해준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를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입니다. 4배가 될 수가 없는데? A의 가해준 힘만을 제거했어.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잖아. 근데 B는 분명히 뭐였어? 1R이었잖아 처음에. 그치? 한 바퀴라는 건 1 안에다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1만 한 거잖아. 어차피 1에 하는 힘은 안 바뀌겠지. 그럼 2 바뀌면 곱하기 1하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 1이면 이때 2밖에 안 나오는데? R이 바뀌는 게 아니라 회전만 바뀌는 거잖아. 1과 2에서 바퀴수가. 그럼 뒤에만 1과 2로 바뀌면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오잖아. 어떻게 4배가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아까 네 번째 문단에서 알짜 돌림이면 일은 알짜 돌림이면 크기가 회전각도의 곱이다. 왜냐면 이렇게 썼지만 방향이잖아.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지막에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를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오지. 이렇게 하는 문제라고.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니잖아. 조금씩 더 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거 나올 때 뭘 곱해야 되고 뭘 제곱하고 이런 거를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맨 마지막 결과값이 아니라 어떤 걸 곱한다 이런 거 봤었으면 여기서 방향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각도는 그냥 곱하는 거지. 이러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 5번에 볼 때 B의 가해진 힘을 제거해서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 증가한다. 왜냐면 두 개의 힘이 다른 상태인데 이쪽 방향으로 밀릴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힘으로 밀렸다가 얘가 없어지면 다시 뭐 해야 돼? 오른쪽으로 오는 상태에서 제로가 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더 갈 거니까. 맞는 얘기잖아. 쉽게 가면 이렇게 지금 가는 힘인데 이걸 제거하면 여기까지 다시 올 때 0이고 이렇게 다시 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상태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뭐 한다? B를 제거한다. 그러면 0으로 왔다가 다시 1로 가는 거니까 오른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일부러 문제 니네 편집 풀라고 내가 이 방향 다 써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 머릿속에 얘기하면 이해 못할 거니까 방향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잖아 일부러. 단순하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한쪽은 그러면 다른 쪽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계속 연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함수야. 물리 그냥 중학교식의 문제고. 근데 과학에서는 이렇게까지 이걸 가지고 문장으로 안 빼니까 이거 그냥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끝난 건데 문장을 쓰는 거니까 좀 복잡해질 뿐이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부터 7번 해볼게요. 자,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18세기면 굉장히 옛날 일이네.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아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를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증기능lượng